되게 안 좋아요. 그 인공호흡기로 인공생명 유지장치로 같이 유지되고 있고 몸이 열려 있어요. 바로 신의 국방부 장관 신원식. 하게 훈련시켰다 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선택적으로 뽑아가지고 경훈장이라는 특별한 생각은 별로 없고요. 여기서도 보직을 맡고 있고 임무가 주어졌으니까 임무대로 프로토콜대로 잘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능하면 기존에 이제 너무 답습했던 한국적인 거 그거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게 그 일환으로서 제가 군병원답게 항공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다 무인항공 전력에 저희 로봇도 이제 가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한테 제가 감히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많이 배워요.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배우고, 그리고 여기가 그냥 군병원이라는 특수성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지만, 저한테 이제 제일 개인적으로 큰 거는 우리나라에 어쨌든 미래가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중령 이상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곧 없어질 사람들이고, 소령 이하, 앞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작게는 대한민국 군의 중추가 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사회를 떠받칠 당신들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죠. 제한된다는 얘기 하지 마라. 제한된다는 공문이 앤서가 오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제한되는 게 아니고 임무에 부합하다면 제한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기죽지 말라고. 그 어나더 웨이를 찾으라고. 자꾸 찾으라고. 도전하고 거대 담론으로 끊임없이 젊은이들 도전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하고 해서 머리 맞대고 앉아가지고 공문을 많이 써요. 공문 쓸 때 제가 많이 직접,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죠. 제한된다는 공문을 들고 오면 세상이 무너지는 얼굴을 해가지고 제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원장실에.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트레이닝이 되는 거니까. 근데 20번에 19번은 실패하는데 5% 정도 가능성 가지고 계속 해보다 보면 석세스 스토리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간부는 문제를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저 살아오면서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저를 또 가르치셨던 이제 캘리포니아나 런던의 스승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다 끌어올리려는 그 전 세계적인 노력, 퇴색되지 않고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주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좋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저희 부대에 와서 하다못해 본부대 장병들도 이병들이 들어왔다가 한 몇 달 있으면 확 커가지고 있다고. 그런 걸 보면 되게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군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들이 이 국가라는 전체를 놓고 이렇게 봐야지. 한국은 지금 인구 소멸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유 박사님도 현역에 계실 때 많이 느끼셨겠지만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병들만 다른 게 아니라 장교 자원이나 하다못해 조종사 자원, 의사 자원, 간호사 자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더 굉장히 정말 그 차례대로 그야말로 제한적인 자원, 리소스가 줄어드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신생아 한 해 20만 명이 무너지니 뭐니겠어 지금 걱정하잖아요. 20만 명이. 저 때 80만 명이었어요, 신생아가. 대전시가 하나씩 생긴다 그랬다고. 그 당시 대전시가 한 70만 했었거든요. 한 해 대전시가 하나씩 생겼다니까. 그렇게 인구가 폭발할 때는 체력검정 1등급인 사람하고 군대 와서 그리고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선택적으로 뽑아가지고 최엘리트만 이렇게 몇 명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만큼 구성하고 여기도 이만큼 구성하고 각 섹터마다 여러 명을 많은 그 조직을 거느릴 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 조직 규모를 다운사이징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선진화된 국가들 대부분은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군 의료 자원만으로 놓고 보면 더 여유가 없어요. 한국은 징병대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예. 물론 군의관 선생님들이 지금은 대규모를 이제 그 장교의 길을 가지 않고 이탈을 해서 일반 병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게 컬처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전에 내가 의사가 되고 그랬으면 당연히 군은 장교로 가서 복무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대에만 의사 선생님들이 이병으로 들어와요. 다 업무를 근데 시키거나 그러는 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굉장히 까다로운 법규나 규정 같은 것들 때문에 병들한테는 많은 리스폰시빌리티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도 싫어해요. 빨리 복무 마치고 그냥 나갈 테니까 나 단순 업무 오무과에서 복사나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의사 고유 업무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줄 테니까 이걸 좀 할래. 싫어요, 그런다고. 오히려 병사들이 지금은 근무 시간에 대한 그런 배려라든가 그런 휴식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교들보다도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즌 군의관으로 올리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국처럼
전문의를 국민 개병제 틀 안에서 화학품 의료 시스템으로 잡아올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굉장히 의사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에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왜 근데 의료 공백이 안 생기냐면 예비역 제도를 잘 이용해서 그래요. 예비군 제도를. 진짜 실질적으로 저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병원에서 가르치셨던 교수님, 그리고 로얄 런던에서 있었던, 거기는 그냥 액티브 듀티들이 그냥 일반 공급병원에 와서 일을 해요. 직접 현장 군인들이. 현역 군인들도 네. 똑같이 그냥 근무하다. 그러니까 현역, 예비역 구분이 없어요. 그냥 거의. 런던에서 같이 근무하던 다 뭐 중령, 소령 다 그랬어요. 특히 외상외과 분야는 굉장히 현역 군의관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 한 분은 4번이나 파병 가셨어요. 항공모함 니미츠 같은 데만 있었던 게 아니라 포드 오퍼레이팅 베이스까지 FSD 헬기 타고 기동해서 다 들어가면서 살려냈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국가에 부름이 있거나 그러면은 콜업돼 가지고 정말 어떤 전장으로나 배치가 됐었어요. 근데 그런 예비역 제도가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칠 거예요.